한 소녀가 꽃을 꺾으려는 순간 세상이 갈라졌습니다. 죽음의 신이 지상으로 올라온 날, 그는 운명을 납치했습니다. 그녀를 붙잡는 손, 페르세포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분노는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모든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선물, 여서알의 석류 열매. 과연 페르세포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신들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신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두 신의 금지된 사랑이 만들어낸 것, 그것은 영원히 반복되는 4개의 계절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는 평소 자신의 영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지상으로 올라온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우스와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페르세포네를 본 순간, 하데스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강렬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도 눈부신 빛이었거든요. 사랑에 사로잡힌 하데스는 곧바로 자신의 형인 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 드디어. 좋은 일이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형님의 딸인 페르세포네입니다. 페르세포네를? 그런데 하데스 알겠지만 페르세포네는 자네의 조카이고 너보다 수백 살은 어리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우리의 약속이 있으니 이 결혼을 허락하겠네. 다만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페르세포네의 엄마인 데메테르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다. 내가 가이아에게 부탁해서 페르세테네를 유인할 테니 자네가 그 틈을 타서 몰래 페르세포네를 지하 세계로 데려가게. 이전에 제우스가 하데스에게 결혼할 상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약속 때문에 제우스는 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지만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인 데메테르가 절대로 딸을 지하세계의 신에게 보내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곡물과 풍요의 여신인 데메테르에게는 어둠의 세계란 생명력과 정반대되는 곳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했죠. 그런데 이 계획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눈이 먼 하데스와 동생을 도우려는 제우스 모두 말이죠. 데메테르는 평소처럼 딸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바다의 님프들과 함께 들판에서 놀고 있었고 데메테르는 안심하고 자신의 일을 보러 갔죠. 님프들이 페르세포네를 한순간도 눈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데메테르의 분노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우스가 미리 준비해둔 함정이 바로 이때 발동됐습니다. 제우스는 가이아에게 부탁해서 근처 정원에 특별한 수선화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 꽃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웠죠. 친구들과 즐겁게 놀던 페르세포네는 우연히 이 수선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 향기마저도 말이야. 그 순간 꽃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된 그녀는 꽃을 따기 위해 몸을 굽혔죠. 그런데 그 순간 땅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거대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틈새에서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와 함께 하데스가 나타났습니다. 페르세포네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할 틈도 없이 하데스는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아 자신의 전차에 태웠죠. 이 모든 일을 목격한 님프 키아넬은 친구를 구하려 했지만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키아넬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눈물은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데메테르가 돌아왔을 때 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딸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던 님프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았죠. 내 딸 어디서? 어디 있냐고! 분노한 데메테르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깃털로 덮인 몸과 비늘이 있는 발, 그리고 날개를 가진 괴물로 변하게 만들었죠. 이들은 훗날 세이렌이라고 불리게 된 존재들입니다. 티아네가 만든 강이 페르세포네의 허리띠를 떠내려 보냈을 때 데메테르는 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빠진 데메테르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수학과 풍요의 여신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채 며칠 동안 온 세상을 헤매며 딸을 찾아다녔죠. 그 결과 대지는 메마르기 시작했고 농작물들이 시들어갔습니다. 동물들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해 죽어갔고 인간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됐죠. 데메테르의 절망적인 행동은 온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올림포스 산까지 들려왔습니다. 제우스는 이대로 두면 인류 전체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편 딸을 잃은 데메테르는 9일 밤낮으로 온 세상을 헤맸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페르세포네만을 찾아다녔죠. 들판을, 숲을, 산을, 바다를 어디에도 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데메테르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하늘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였죠. 제 딸이 페르세포네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하늘 높이서 온 세상을 보시잖아요. 분명 뭔가 보셨을 겁니다. 아, 그게 뭔가 아시는군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제 딸이 페르세포네 지금 어디 있죠? 데메테르, 진정하십시오. 우선 침착하게. 침착하라고요? 제 딸이 9일째 실종됐는데 어떻게 침착하란 말입니까? 하늘에서 세상 모든 일을 보시는 분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페르세포네는 지금 지하세계에 있습니다. 지하세계라니?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그 아이가 죽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다만 하데스가 페르세포네와 결혼하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결혼? 그게 무슨 제 허락도 없이? 그 아이 동의도 없이요? 제우스가 허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제우스가 내 동의도 없이 내 딸을 거래했다는 거군요? 마치 물건처럼. 제 딸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땅에는 단 한 줄기의 풀도 자라지 않을 겁니다. 단 하나의 곡식도 열리지 않게 할 거예요. 데메테르, 제발 진정하세요. 맙소사, 온 세상이 굶어 죽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데메테르에게 제우스가 약속했습니다. 만약 페르세포네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지하세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라면 그녀를 다시 지상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때 지하세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위해 지하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했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왜 저를 납치한 거죠? 미안합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정상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최소한 제게 말이라도 거는 건 어땠나요? 당신의 어머니가 허락했을 것 같습니까? 아, 그건 데메테르는 당신을 한시도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하필 저인 거죠? 나는 수백 년간 홀로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죽은 자들과 그림자들만 함께하며 살아왔죠. 올림포스의 신들은 저를 두려워하고 인간들은 제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꺼립니다. 그런데 당신을 봤을 때 처음으로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꽃들이 더 환하게 피어났고 당신이 걷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났죠. 나는 그 빛을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어둠 속에 가둘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나는 이기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당신의 행복보다 나의 외로움을 우선했으니까요. 저는 괴물입니다. 페르세포네. 당신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이 정원도 만들어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려 했죠. 올림포스의 다른 남자 신들이라면 아마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나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일 말이에요. 그건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페르세포네도 점차 하데스의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섭고 잔혹한 죽음의 신이 아니라 외롭고 애정에 굶주린 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랑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데스에게는 제우스로부터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신들의 전령사인 헤르메스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하데스! 지상이 완전히 난리예요! 데메테르가 모든 식물을 시들게 만들고 있어요. 인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우스가 당신에게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요? 네, 제우스께서 직접 전차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당연히 가야죠, 페르세포네. 하데스, 처음부터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야 해요. 전 당신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선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석류인가요? 지하 세계의 과일입니다.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만 드시겠습니까? 알겠어요. 페르세포네? 그건! 알아요, 헤르메스.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페르세포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한 건지 알고 있습니까? 전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데스. 하데스는 두려웠습니다. 페르세포네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그녀가 자신 곁에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페르세포네에게 마지막 선물로 석류를 건넸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석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하세계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제우스가 페르세포네에게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물었을 때 그녀는 놀랍게도 하데스와 함께 지하세계에 머물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데메테르는 격분했죠. 하데스가 분명히 어떤 수단을 써서 딸을 속였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끝에 데메테르는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딸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대지를 비옥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제가 지하 세계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뭐, 음식을 먹었다고? 석류 6알이요. 석류 씨앗을? 페르세포네, 너도 알 것이다.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은 자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안 돼! 아니야! 하데스가 속인 거야. 강제로 먹인 게 분명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스스로 선택했어요. 무슨 소리니? 네가 왜 그런 짓을 해? 엄마, 전 하데스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너를 납치한 자를? 처음에는 저도 분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알게 됐어요. 그는 외롭고 오해받고 하지만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신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정신이 나간 거야. 데메테르, 진정하게. 어쨌든 규칙은 규칙이야. 페르세포네가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었다면 그럼 저도 규칙을 지키겠어요. 제 딸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 다시는 대지를 비옥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온 인류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결국 제우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1년의 일부는 하데스와 함께 지하세계 내에서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어머니와 함께 지상에서 보내는 것이었죠. 어떤 이야기에서는 페르세포네가 1년의 3분의 1을 지하세계에서 보냈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석류알 6개를 먹었기 때문에 6개월을 하데스와 함께 나머지 6개월을 데메테르와 함께 보냈다고도 합니다. 이런 배치는 누구에게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계절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에 있는 동안 슬픔에 빠진 데메테르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메마르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가을과 겨울이 오는 거죠. 반대로 페르세포네가 어머니와 재회하면 데메테르는 기뻐하며 다시 대지를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때가 바로 봄과 여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죽음과 재생, 계절의 순환이 만들어진다는 해석입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데스를 악역으로 봅니다. 페르세포네를 그녀의 의지에 반해서 납치해서 지하 세계에서 함께 살도록 강요한 나쁜 신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데스는 오해받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차갑고 지하 세계를 떠나기 싫어하던 그가 페르세포네를 만난 후 변화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세포네도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게 됐다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부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는 이런 사랑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면들을 모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었을까요? 범죄였을까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신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